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도내 시군의회가 국외 공무 연수를 가지 않겠다고 잇따라 선언한 가운데 청주시 의회는 이례적으로 해외 연수를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항공료 부풀리기와 최영중 씨 사건 등 안팎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내린 결정인 만큼 이 수많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도의회를 비롯해 다수의 시군의회가 국외 공무연수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외유성 논란을 막고 출범 초기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3대 충북도의회는 관련 예산 1억 7천만 원을 불용 처리했고 제천시의회는 국외연수 예산 5,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국내 우수 사례 벤치마킹 연수로 전환했습니다. 충주시의회는 개원 첫 해에 국외연수 예산을 세우지 않는 관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의회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임위 대부분이 국외 공무연수를 가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청주시의회의 A 상임위원장은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선진 제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해 보고 배워야 한다고 말했고 B 상임위원장은 전체 의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초선 의원인 만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상임위원장은 가급적 의회 직원들도 함께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생각이라며 직원들의 자부담 비용이 없는 나라를 선정해 추진하려 한다고도 했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사후 보고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다짐도 내놨습니다. 준비한 내용과 연수 계획을 가지고 또 시민들께 알리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또 다녀와서는 결과에 대해서 또 별도로 또 공개하는 보고의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을 곱게 바라보지 않는 시각도 있습니다. 과거 국외 연수 과정에서 불거진 항공료 부풀리기 사건은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최영중 씨 사건 등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국외 연수는 예산 사용의 투명성, 정책 위반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다녀오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조례에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정책에 입안할 것인지 이런 것이 같이 맞물리는 속에서 추진되는 해외 연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외 연수의 명확한 목적을 제시하고 투명한 일정 공개, 이어 정책 반영까지 이어져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충북도당의 신임 도당위원장에 청주 청원구의 송재봉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송 신임위원장은 그제 열린 정기당원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60.6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이영신 전 청주시 의원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2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 송 위원장은 당원이 주체가 되는 열린 플랫폼과 정례적인 당정협의회를 구축해 충북의 미래를 이끄는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신용하는 충북도지사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 지사가 대선 당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언급한 발언이 명 씨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여론조사 활용 의혹을 폭로했던 신 지사가 명 씨를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고물가의 여행 경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여러 관광지를 즐기고 교통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알뜰 관광 상품들이 휴가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화려한 빛과 영상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관람객들은 눈앞에 펼쳐진 미디어 아트에 푹 빠졌습니다. 바깥은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실내에서는 더위를 피해 여유롭게 관광을 즐깁니다. 다양한 체험시설과 관광지를 즐기는 데 필요한 건 휴대전화 속 이용권 하나. 증평의 관광시설과 카페 등을 묶어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증평 투어 패스입니다. 개별로 했으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했을 텐데 패스 투어 해가지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용객도 크게 늘었습니다. 시범 운영 첫 해인 2024년 1,300여 명이었던 이용객은 지난해 10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도 벌써 9,000명 넘게 이용했습니다. 가맹시설도 첫 해 8곳에서 현재 21곳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벨포레 관광단지에 집중됐던 관광객의 발길이 구도심과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이런 구도심 그리고 이제 지역 상권으로 이제 좀 많이 나와서 소비를 하는 그런 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 1인당 53,000원의 그 추가 소비를 하고 간 것으로. 이용객의 이동 부담을 낮추는 관광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괴산군이 지난달부터 운영을 시작한 관광 택시 더 레드입니다. 연풍역이나 괴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해 원하는 관광지를 둘러보는 방식으로 이용 요금의 40%를 괴산군이 지원합니다. 수옥폭포와 산마기 옛길 등 주요 명소를 일정에 맞춰 둘러볼 수 있고 택시 한 대당 2만 원에서 3만 원 상당의 지역 상권 할인 쿠폰도 제공됩니다. 여행 비용은 낮추고 이동은 편리하게, 관광객의 부담을 덜면서 체류와 지역 소비까지 늘리려는 관광 상품들이 고물가 시대의 새로운 여행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최근 한류 붐을 타고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국 제품을 모방한 이른바 짝퉁 K 브랜드 상품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과일에서부터 가공식품, 화장품까지 품목도 다양해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식재산처가 국민 누구나 해외에서 가짜 상품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TJB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과일부터 과자나 소주, 뷰티 제품까지 한국산으로 둔갑한 국적불명의 가짜 상품들이 매장을 점령했습니다. 라면 등 일부 인기 제품은 포장 디자인까지 정교하게 베껴 진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국산 제품을 모방한 짝퉁 K브랜드 상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K브랜드 위조 상품 유통 규모는 11조 원에 달하지만 해외에서는 적발과 단속이 쉽지 않아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리 K브랜드가 해외에서 도용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널리 퍼진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켜나가는 일에도 더 신경 쓰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이런 가운데 지식재산처가 누구나 손쉽게 가짜 상품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교민은 물론 국민 누구나 해외에서 가짜 K브랜드 상품을 발견하면 휴대전화로 찍어 신고 전용 QR코드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접수된 신고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유형별로 분석한 뒤 피해 기업에 알리고 현지 행정당국에 단속을 요청하거나 법률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은 인력이나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짝퉁을 대응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짝퉁이나 유상품을 대응하는데 적극 지원하고 또 외교적인 교섭도 측면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이와 함께 해외에서 국내 기업 상표를 무단 등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도 도입했습니다. 기업이 상표를 등록하면 해외 상표 출원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해 무단 등록이 확인될 경우 즉시 알려 선제적인 대응을 돕는 방식입니다. 지식재산처는 한류 확산과 함께 해외 위조 상품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충청북도와 CJB가 함께하는 독서 캠페인 2026 함께 읽는 충북 리딩 코리아가 어제 충북도청 그림책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카이스트 정지승 교수를 비롯해 이권우 도서평론가, 김겨울 작가 등 유명 독서가들이 출연해 올해 선정 도서를 소개하고 책 읽는 즐거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2026 리딩 코리아가 선정한 추천 도서는 도시관측소, 마음예보 등 12권입니다. 한국 맥도날드가 한국의 맛 프로젝트 신메뉴인 충주 찰옥수수 치즈 크로켓 버거에서 돌 알갱이가 나왔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제품 섭취 중 돌을 씹었다는 고객 제보가 3건 이상 접수됨에 따라 안전을 위해 예정보다 이른 그제부터 판매를 중단하는 선제적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맥도날드 해당 농가 및 납품업체와 함께 돌 알갱이가 혼입된 정확한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제 밤 9시 반쯤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경기 직후 수원 삼성 팬 200여 명이 경기장 출입구를 점검하고 심판 판정에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팬들은 후반 추가 시간에 나온 극적인 역전골이 비디오 판독 없이 공격자 반칙으로 취소된 채 2대2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자 이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2시간 가까이 항의가 이어졌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면서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제 오후 3시쯤 영동군 황가면 원류봉 둘레길 주차장에 한 차량 안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인들과 다슬기를 잡던 중 어지럼증을 느껴 차 안에서 쉬던 중이었고 발견 당시 차량은 시동이 꺼진 밀폐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일시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 모두 마칩니다. 활기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